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죠. 친윤계에선 결국 출마하지 못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오늘 출마 여부는 백지 상태라면서도 불출마설은 윤 핵관들의 희망사항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만약 당대표가 되면 공천 혁신을 통해 윤 핵관들을 당에서 몰아내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공정을 수차례 강조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우리들의 제일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첫째도 공정성, 둘째도 공정성, 셋째도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차기 지도부의 성격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부는 다가오는 총선을 꼭 승리로 이끌어야 하고 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기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한다. 어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요즘 당권자들 사이에 윤심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일까요? 예사롭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막 자꾸 대통령 밖으로 공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그 당 망하는 겁니다. 누가 돼야 되냐?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인수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 기조가 제가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걸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김장은 다 담갔다. 장제원 의원과 손을 잡은 김기현 의원이 윤심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른 후보군들은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대통령 관저. 관저도 한번 다녀오셔야죠. 저 부르시겠죠. 관저는 뭐 아직 못 갔습니다. 뭐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관저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 막. 김 의원은 벌써 2번이나 관저를 다녀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용산 면접을 통과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해야 할까요? 김 의원 일단 몸을 한껏 낮췄는데요. 선수 불문, 나이 불문, 보시는 것처럼 동료 의원들에게 폴더 인사를 시전했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 희생하겠다 메시지를 담은 듯합니다. 윤 대통령과의 대립을 통해 자기 정치를 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을 다소 낮추더라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미랄이 되는 희생과 화합의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원조 윤핵관을 자처하고 있죠. 권성동 의원도 출사표를 만작거리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주저주저할 때 제가 제일 앞장서서 가서 윤 대통령 만났고 예선 캠프, 본선 캠프 제가 다 꾸리고 제가 다 심부름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정치인 권성동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윤심 경쟁에서 아직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선 캠프에서 함께했던 인사들을 대거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출정식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발걸음이 빨라진 다른 당권 주자들과 달리 아직 결심을 세우지 못한 후보군도 있죠. 아직 윤핵관들도 보니까 이제 출마 선언하고 그러대요. 이제 해요. 이제 줄줄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하죠. 유 전 의원이 뜸을 들이자 당내에선 결국 불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윤핵관들의 희망사항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룰까지 자기들이 멋대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설마 안 나오겠지 그런 생각이겠죠. 윤핵관의 희망사항, 자신이 두렵기 때문일 거란 말을 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겁나죠. 두렵겠죠. 왜냐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 혁신을 할 거니까요.
저는 지금 완장을 차고 윤핵관이라고 설치는 예. 권력이 기생해가지고 저는 저런 사람들 공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개혁적인 사람들로 공천해야 총선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꼬붕. 노예 같은 정치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맹활약했던 진박 간별사를 소환해 이해를 도왔는데요. 당시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식이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2010년 상황을 떠올린 당권 주자 유 전 의원만은 아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런데 그 대상 윤핵관이 아니라 유 전 의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지금은 당대표 나올 때가 아닙니다. 승산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는 순간 당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에 휩싸일 겁니다. 2016년 공천 학살 이상의 두려움이 당을 지배할 겁니다. 당의 분열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고당협위원회 42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친윤계 인사들이 핵심 지역구를 대거 차지했습니다. 서울 강동갑을 두고 전주의 비대위원과 경합했던 윤희석 전 대변인은 씁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수행까지 했는데 글쎄 말입니다. 제가 더 잘해야죠. 예. 정치는 생물이고 자주 변합니다. 네. 우리 윤희석 대변인 정도의 이 센스와 올바른 발언과 당을 위한 그 애당심과 대통령을 위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반드시 또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좀 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런 밤입니다 오늘. 헌신했던 사람은 희생되고 혜택받은 사람은 또 특혜를 받았다며 공정과 상식은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보다 더 속이 쓰린 케이스도 있죠. 이준석 지도부 당시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었던 이준석계 허은하 의원입니다.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단장을 지낸 친윤, 김경진 전 의원에게 자리를 내준 겁니다. 동대문에 미리 가서 또 구청장이라던가 그 시의원, 구의원이 12년 만에 당선되는 그런 쾌거를 이뤘거든요. 같이 뛰어다녔거든요, 열심히. 누군가에게 아양 떨거나 권력에 어떤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당이 된다면 좀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까 걱정입니다. 저는 중꺾마입니다. 비윤계인 김웅 의원도 쓴소리를 냈는데요. 정상적인 당대표가 내정한 자리를 박수로 내정된 비대위원장이 갈아치운 것이다 라면서 친윤계의 마녀 사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마디로 비윤계 속가내기라는 거겠죠. 당 지도부는 면접에서 김 전 의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뿐이다 선을 그었는데요. 김경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인지도가 있다. 또 그분은 또 학교를 서울 고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분 다 아주 좋은 분인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김경진 의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만장일치로 우리 조광특위 의원들이 면접 결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대를 나왔다라 이것도 평가 요소였나 봅니다. 비윤계 속가내기의 후폭풍, 친윤계에선 찻잔 속의 미풍 정도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가 매우 적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해도 학살까지는 아니다. 기발한 논리를 개발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친윤계 핵심 유상범 의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선에 저희 국민 공감에 참여한 것도 70명 정도 오셨지만 다 친윤 그룹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천 학살의 가장 기본 모습은 현역 의원 중에서 비윤의 사람을 대부분 탈락시키는 모습인데 대부분이 친윤 그룹인 이 상황에서 공천 학살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